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은 분이 연말정산할 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한국을 위한 최고 전략 중에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소득공제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자, 소득공제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는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일단 근로자들은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비 처리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뭐 임대료도 나가죠. 그다음에 직원 급여도 나가죠.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제할 게 많은데 경비로 근로자들은 딱히 공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뭐 투명지갑인데 뭐 공제가 너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자, 근로자에게 일정 급여의 규모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초록색에 보이는 진한 초록색에 보이는 총 급여와 근로소득 금액, 즉 소득 금액과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매출이 되겠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는 게, 소득 금액이 되겠죠. 자, 근로자는 총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산출된 금액이 바로 소득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소득 금액을 강조하느냐? 총 급여와 소득 금액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를 두느냐? 즉,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의 조건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금액은 총 급여 기준이 아니고 소득 금액 기준이다. 즉,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인적 공제 대상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 연간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이겠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의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총 급여와 소득 금액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총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그러면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 소득 금액에서 이제 인적 공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인적 공제가 들어가고, 자, 인적 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뭐 배우자 자녀도 있지만, 추가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공제가 뭔지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자, 소득 금액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 인적 공제를 정말 잘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형제 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높은 분에게 조금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생분한테 조금 뭐 선물 하나 주면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자,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이다. 우리가 보험료라고 그냥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연금보험료, 연금이 연금. 자, 국민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즉 4대 연금이죠. 네,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그다음에 뭐 우체국 별정 연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자, 특별소득공제. 자, 특별소득공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특별세공제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하고 주택 관련된 자금 중에 주택임차자금, 즉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하기 위해서 대출 받은 그 차입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주택을 구입했는데 담보대출 받는 것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주택자금, 즉 전세보증금 관련된 거, 보증금 관련된 차입금, 그리고 담보 관련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그 밖에 소득공제 지금 나오죠. 그 밖에 소득공제 뭐가 있죠? 네. 청약저축이라든가, 그렇죠? 종합 청약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밖에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자, 개인연금저축은 이제 과거에 지금 판매하지 않죠? 소득공제세 되는 상품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밖에 소득공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자, 근로자들은 이 신용카드 관련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 이거 정말 선택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인적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150만 원 공제다라고 가정한다면 40%의 실효세율이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혜택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한테 한 10만 원 정도는 주고, 그죠? 60만 원 혜택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소탕대실이라고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과세표준, 줄여서 뭐 과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본세율 6%에서부터 45%의 세율을 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서 세율 곱했으니까 이제 세금이 계산됐잖아요. 이게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자,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세액 감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하는 자에게 소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이게 꽤 크죠. 그래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가 있다. 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차이가 뭐예요? 세액 감면은 그 해년도에 당해년도에 세액 감면을 받지 않으면 2월에서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는 내가 올해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2월에서. 근데 세액 감면은 받지를 못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액 감면은 반드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된다. 한 번 놓치면 버스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는 쭉 여기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데 뒤에 부분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이제 산출세액에서 다 공제까지 다 빼줬어.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입니다. 이미 결정됐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원천징에서 매월 납부했던 그 금액을 합해서 1년치를 계산해보면 내가 이미 납부했던 세액이 결정이 나고 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만약에 플러스면 더 내야 되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공제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자, 공제 한도가 있죠? 공제 한도가 얼마? 2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2천만 원 한도 무조건 무한정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득공제 중에서도 이제 인적공제입니다. 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본인공제는 당연히 나이 이렇게 소득 제한이 없지만 배우자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배우자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없죠. 자,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총급여와 소득 금액은 차이가 난다. 총급여에서 뭐예요? 그렇죠. 근로소득공제를 빼주거나 기타 경비를 빼주고 나온 산출된 소득 금액. 자, 이게 1년 동안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지만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공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뭐죠? 나이 조건과 소득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똑같고 나이는 만 20세까지죠. 자, 그래서 입시가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추가공제는 이런 기본공제에다가 추가공제 해주는데 이 추가공제는 반드시 소득이 높은 분들 현재 중에서 이렇게 좀 서로가 사업자도 정말 소득이 높은 분은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소득세 높은 분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40% 실효세율이다 그러면 거의 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형제한테 한 10만 원, 20만 원 상품권 주고, 그쵸? 내가 받는 게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에서 이제 인적공제, 이제 그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은 당연히 필요 없고, 배우자는 나이요건 필요 없고요. 직계 존속,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존속은 위로.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직계 비속모예,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 자, 요거 명심해야 되고요. 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이렇게 국민연금 플러스 4대 연금, 공적연금에 관련돼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해주겠다. 자, 그 다음 특별소득공제. 이거 소득공제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전액공제,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자, 본인이 부담한 부담금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죠?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개인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 자, 그런 부분 잘 아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 자, 이건 뭐냐? 주택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된 거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합했죠?
자, 세 가지인데, 소득공제 전부 다, 소득공제인데, 주택마련저축, 즉, 주택청약 관련된 저축은 그 밖에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 일부 기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주택마련과 관련된 저축은 공제율 40%고, 연간 240만원 한도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2번, 3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과 관련된 거죠. 자, 공제율 40%고 연 300만 원,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이자 상환액이죠. 여기에 대해서 100%이고 네. 조건에 따라 다 틀리죠. 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은 연말 기준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기준 시가가 5 이하여야 됩니다.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되고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자, 면적 요건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자, 이전 등기 또는 보전 등기로부터 3개월 내에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소유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뒷장에 설명드릴 건데, 자, 무조건 소득공제가 된다 해서 그 주택과 관련된 거 그냥 뭐 다 해주겠다 개념이 아니죠. 조건이 있죠. 조건과 대상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채무자와 저당권, 지금 주택담보대출 조건 중에 채무자와 저당권에 설정된 소유자가 동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자, 내가 근로자의 명의 주택을 내가 구입을 했는데, 4명의 차입금이면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4명의 주택인데, 배우자 명의로 차입을 했다. 이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데, 내가 차입을 했다. 이것도 공제 불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주택인데, 근로자 명의 차입금이다. 이건 근로자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 명의 주택인데, 공동명의 차입금이다.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인데, 공동명의 차입금이다. 이거는 네, 근로자가 채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조건들 이 부분 잘 아셨죠? 네. 자, 그 밖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 우리가 뭐 줄여서 저특법이라 그러는데 저특법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죠. 자, 개인연금 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그 다음에 요 가장 중요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 여기서 총 금액 25% 초과 금액 사용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카드 사용 금액이 25% 이상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 제가 또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주택성향 종합저축, 그 다음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우리사주종합출연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요거 관련돼서 많이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 소득공제 종합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특별소득공제하고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한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관련된 거, 주택마련저축,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들 쭉 포함이 되고요. 자, 특별소득공제가 뭐가 있었죠? 주택자금공제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건강보험도 있었죠.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 관련돼서 모두 합해서 연간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 한도를 갖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부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릴게요.